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벌써 기억이 좀 아사무사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였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던 사건. 이걸 말하는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송철호 후보를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공약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맞설 야당 후보가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주변을 뒤져서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첩보를 울산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낙선을 시키는 공작을 벌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수사를 했죠. 그래서 기소를 한 사건인데, 기소를 한 뒤에 1년 동안 재판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뭉갰던 겁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 부분은요,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누군가는 개입을 했겠죠. 개입을 해서 수사도 계속 그랬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해서 방해를 했고, 그 이후에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법원에서는 또 무슨 일인지, 그거야 개입했다는 지금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넘어가서 1년이 훨씬 넘도록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손을 댄 거 아니냐. 손을 대서 송철호 시장의 임기를 채워주자.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진실이, 그렇다고 재판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테니까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와대에서 관련자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빈칸이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친문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원이 됐고, 울산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 후보,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송병기 부시장, 당시에는 특보였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인물이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 핵심 인물들이고 다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7년부터 당시 울산시장이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니까 이 가족과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관, 이 사람이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한 경위입니다. 경위.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30억 각서 의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건설업자한테 내가 형한테 얘기해서 어떤 인허가 같은 거 특혜를 줄게. 나한테 30억을 가져와. 이런 각서를 썼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이 각서를 썼다는 의혹이 검찰에서는 이거 별 근거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이 경위 얘기에 따르면 수사팀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쯤에 자기네들이 그걸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 근데 황운하 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질문합니다. 검찰이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황운하 전 청장이 30억 각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 경위한테 물으니까 경위가 저희도 모르는 각서를
청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청장님이 알게 된 경위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첩보를 울산 청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청장이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거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들은 거죠. 이른바 하명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황운하 청장이 송철호 당시 후보를 두 차례인가 이렇게 만난 그 기록도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물론 만나서 인사차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명을 놓고 혹시 협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수사기관의 장이 만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건인데, 자, 수사팀이 이제 이거를 2017년 9월, 10월쯤에 수사를 이렇게 첩보 내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혐의가 입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 사실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 그걸 경찰의 수사 실력으로 또다시, 무슨 특별히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여튼, 무혐의, 이렇게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황운하 청장한테, 황운하 청장이 2017년 10월 10일에 수사팀을 불러서 수사 의지가 없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무려 1시간 30분가량을 질책을 했다. 그 질책당한 사람 중에 바로 어제 증언에 나온 그 경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위는 이거 이러다가 나 수사팀에서 쫓겨나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바로 그 달에 10월 달에 이 수사팀 좌천성 발령을 내고 이 경위도 다른 곳으로 좌천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고 황운하 씨는 이제 청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사실대로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 기소한 지가 벌써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까? 1년 10개월, 거의 2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래서 지난달 11월 달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의 임기는 11월 달까지 따지면 85% 대부분이 다 지났고요. 내년 지금 올해 12월 지금 7일 아닙니까? 내년 6월 달에 선거합니다. 그때까지 이 재판 안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법원에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부지하세울로 재판을 열지 않고 그래서 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선거 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그 사람이 임기를 사실상 다 마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냐. 물론 다 마치고 내년 6월에 송철호 시장이 다시 출마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규명이 돼야 되겠죠. 저는 아마 공천을 내년에는 안 주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줬을 경우에 다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거 공작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봐주기식 재판 그걸 통해서 임기를 마쳤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내년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울산 시민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내년에 공천 그때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 끝난 뒤니까 문재인 정부 내년 5월 9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난 뒤에 6월 달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물론 3월 달에 만약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여야가 바뀐 가운데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송철호 현 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까지 바로 이 선거 공작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난달에 시작을 했는데 1심입니다.
그때 1심이 그때까지 뭐 끝날락 말락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또다시 2심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안 끝납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봐주기식 뭐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서 봐주지 않고 시작이 됐는데 재판은 이거는 뭐 봐주기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울산시장 선거 의혹, 선거 공작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그 수사도 철저하게 사실은 하기가 어려웠고 뭐 재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 사실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1년 10개월 동안 묵었다가 지금 하나 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진실이 바로 당시 그 김기현 그러니까 울산시장 이 하명수사의 수사팀 경위에 이제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재판이 굴러가는 것이고 이거의 정치적 효과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 지금 이제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임박해 있고 이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 중에 그러니까 지휘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제1야당의 후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공작 개입,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작 개입 의혹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히 자 이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해낼 수 있는 수사였다. 왜냐하면 사실 이 수사 처음에 시작될 때 검찰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걸 과연 그 당시 2018년이죠. 18년 이 당시하고 그러니까 2020년, 19년 뭐 이때쯤인데 그때쯤이면 문재인 정부가 중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게 관련자들이 과연 제대로 증언을 할 것이냐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수사가 아마도 가다가 그냥 좌초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분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무려 6 내지 7개 수석실이 다 동원돼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 사실이 수사를 해서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지금 이제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다. 뭐 이거는 아마 이번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뭐 논란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중심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제1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고 정당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